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8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정신과 질환 증상과 트러블과 알코올 중독 혹은 알코올 질환과 이제 관련성 시리즈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와 정신분열병, 흔히 이제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열병은 좀 옛날에 쓰던 말이고 조현병이라고 요즘 이제 많이들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정신분열병은 이제 다른 이 심리적인 문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조증 아니면 공황장애, 뭐 또 불안증, 그리고 또 우울증과 조증이 섞이는 양극성 장애, 이런 것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어찌 보면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심각하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다양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전문성이 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제 책을 보면서 좀 이렇게 찾은 그런 이제 정보들을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축약해서 뭐 간단히 한번 알아가 보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열병 우리가 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유명한 분들, 옛날 이제 예술가들이나 이런 뭐 천재, 뭐 수학자, 물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도 이런 정신분열병이 있었다고 우리가 보고가 있으시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나왔던 이제 존 내쉬, 노벨상 수상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반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질환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 질환을 진단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가 있는데, 또 익숙한 만큼 또 그만큼 오해도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이제 어찌 보면 이 극단적인 상황을 보이거나 와해된 언어를 하거나 굉장히 좀 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보이면, 보통 미쳤다. 그럼 미친 거의 극단적인 제일 끝판왕이 정신분열병, 조현병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간에 이것에 대한 진단은 철저하게 이제 신경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 이제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양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정신분열병도 약간 환각과 망상을 하면서 조금 양적인 반응, 조금 이제 적극적이고 이제 조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양성 증상이 있는 그런 증상이 있고, 또 반대 굉장히 침체되고 욕구도 없고 단조롭고, 그리고 뭐 우울하고 무표정하고 뭐든지 다 느리고, 이런 식의 대화도 안 하고 좀 음성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정서적 둔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 기억이 좀 안 좋다든가, 언어가 이제 말이 이제 논리가 없는 거죠. 무논리적이고 이렇게 말을 하다가 어떤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면 항상 그 대화의 목적과 그 목적에 따른 결론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제 말이 이제 뭐 이 순서나 논리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인지 증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당연히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유전적, 뭐 환경적, 그리고 또 뭐 큰 사건 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복용하게 되는 술을 비롯해서 이런 약물들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좀 극단적인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 오해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굉장히 하이했다가 굉장히 디프레스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이 흡사 약간 정신분열, 뭐 조현병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오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헷갈린다고 해요. 너무 증상이 비슷해서.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당연히 이제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해도 사실 또 한 절반에서 뭐 30% 절반 정도는 좀 악화되고, 한 30% 정도는 좀 이제 현상을 유지하고, 30% 정도는 조금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정확하게 이제 이 레퍼런스가 이게 좀 확보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기대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치료를 하고 약물 투여를 꾸준히 지속을 해야 내가 그 상태를 좀 계속 잘 유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정신과적 질환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혹은 이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폭력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위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런 것들의 경우에서 자살의 위험성이 좀 높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코올과 연관성을 좀 알아볼 텐데요. 특히 뭐 모든 정신질환이 마찬가지이지만 또 정신병은 특히나 신경전달 물질, 뇌에서 분비되는 그것과 연관이 많고 특히나 이제 이 도파민이나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약간 흥분성, 뭔가 쾌락성 그런 전달 물질과 좀 관련성이 많다는 이제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알코올을 할 때도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쾌감과 관련된 그 도파민과 관련된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것들이 관련성이 많은데 분명히 이것과 이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서도 연관성이 많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까지 해서 유발되고 관련성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술이라는 게 이 정신분열병을 뭐 바로 즉각적으로 유발시킨다기보다는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서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너무 좀 자명한 것 같은데 또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워낙 이제 이 사회생활도 좀 어려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사교 모임이나 이런 것도 치료를 위해서 권장되게 하는데 그 사교 모임에서 뭐 가벼운 술 한 잔, 두 잔씩 마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 그 정도 마시는 게 조금 의 사교적인 차원의 사회적인 치료로서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화학적으로 알코올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거고 특히나 내가 술을 좀 즐기고 좋아하고 많이 마셨던 분들이 또 정신분열병이 의심된다거나 조현병의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철저히 술과는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조심스럽고 좀 이제 좀 진지한 그런 이제 질병과 이제 알코올에 대한 관련성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